접근 방식. 그리고 이것도 법률이 정해놓은 어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한이라든지 역할 등을 쭉 써보는 방식, 기술하는 방식. 기술? 그런 걸 의미하고, 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정치 제도가 뭐다는 사실을 그냥 자세히 기술하는 방식이라 해서, 요 세 가지는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냥 있는 것,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기술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런 말을 이렇게 불러요. 정태적 기술이라 불러요. 정적 기술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 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기술만 해. 디스크립션 한다. 기술만 해요. 이렇다, 이랬다는 사실을 그냥 기록만 하는 방식. 이게 정적 기술이라 불러요. 이거는 매우 간단해서 크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가 이제 이론상에서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들이죠. 자, 모든 이론들마다 거기에는 중요한 학자가 나올 것이고, 중요한 뭐 개념, 뭐 연구가 나올 건데요.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쓰는 글씨, 노란색으로 쓴 그 내용을 중심으로 그 나머지 내용들을 유출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자, 과학적 관리라는 말에서 우리는 늘 들어봤던 말이죠. 과학적 관리론, 뭐 관리론, 행정 관리론, 뭐 기술적 행정학, 지난 시간에 했던 고전적 행정학, 뭐 그때 나왔던 단어 똑같아.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일단 테일러라는 사람이, 여러분 테일러가요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요. 시간 동작 연구를 타임, 그다음에 모션 스터디를 해요.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이 일할 때 그 걸리는 시간을 다 계산해 보는 거죠. 자, 다른 말이 없으면 과학이란 말 나오면 계량을 뜻해요. 계량. 과학은 곧 계량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은 계량. 모든 것들 다 계량화시켜서 양으로 표시를 한 다음에 지금 뭘 해보자 해요. 자, 이 당시가 여러분 과학적 관리가 나온 시기가 19세기 말이라는 시기예요. 19세기 말은 대기업이 출현하게 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뭔가 자꾸 기업들이 도산하는 기업도 있는 반면에 어떤 기업은 아주 커지는 독과점의 폐해가 막 나오기 시작한 그런 시기였어요. 이런 시기에 민간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안 망하려면 경영상에 합리화를 시켜야 돼요. 우리 조직을 경영을 잘 못하면 망하니까. 그래서 망하기 싫은 기업들은 다 여러 가지 효율성을 위한 작업을 막 하는 거죠. 그 일환으로서 테일러가 한 거예요. 테일러가 이 공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은 조직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시킬까를 연구하면서 만든 이론이 바로 이런 접근 방식. 그러니까 시간과 동작을 이용한다. 어떤 물건 하나 만들 때 가장 빨리 만드는 방법은 뭘까? 그러면 가장 빠르게 만들 때 얼마나 걸릴까? 시간을 해보는 거죠. 시간이야, 시간. 어떻게 하는 것이 최소의 동작으로 만들어 볼까? 그런 쓸데없는 동작이 많은 만큼 그만큼 효율성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어떤 동작도 잘 연구해서 필요 없는 동작을 없앤 다음에 또 유사한 그런 동작이 필요한 작업실이 있다면 붙이기도 해본다든지 해서 최대한 동선도 줄여보고 시간을 연구해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극대화를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과학적 관리론 또는 시간 동작 연구를 하는 그런 가게가 우리 주위에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패스트푸드점이에요. 우리 뭐 맥도날드라든지 그 버거킹 같은 데 가서 주문할 때 뒤를 딱 보면 뭐가 보이나요? 저 뒤에서 열심히 버거 싸는 사람, 누구는 뭐 감자튀김 튀기는 사람, 누구는 다양하죠. 이게 다 뭐냐면 이미 시간 연구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햄버거 먹으러 가서 그 주문했더니 없으면은 주문 받는 사람이 뭐라 해요? 햄버거 아직 없어서 한 5분 또는 3분 걸릴 텐데 물어보죠. 괜찮냐고, 기다리겠냐고. 그렇죠? 이미 거기서는 시간 연구 해놓은 거예요. 햄버거를 하나 만들 때 5분 걸린다 또는 3분 걸린다 이미 돼 있어요. 뒷사람은 열심히 그것만 짜는 거예요. 이미 다 거기에 보면 그 동작을 줄이기 위해서 그 위라든지 옆에 보면 다 재료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빵이 있고 야채 있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시간 동작을 다 연구해서 최대한 지금 그 효율성을 극대화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감자튀김도 얼마나 튀길 때 딱 익었는지를 다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 계량화 시킨 다음에 처음에 한 1분 튀겨봤더니 안 익어. 1분은 좀 부족해. 한 10분 튀겼더니 타버렸어. 너무 오래 걸려. 그렇게 한 다음에 한 3분 정도가 적절해.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놨잖아요. 기계가 지가 알아서 3분 딱 되면 띠 울리게 해놨어요. 이게 다 시간 연구, 동작 연구해놓은 거죠. 자, 텔레 이렇게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선의 길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걸 이렇게 불러요. 자, one best way라고 하는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 있다.
라고 믿으면서 이걸 추구하고자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시간 연구 중에는 과연 몇 분을 일하고 몇 분을 쉬는 게 좋을지를 연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40분을 일하고 5분 쉬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50분을 일하고 10분 쉬는 게 좋은지, 아니면 60분을 일하고 작업을 하고 뭐 15분 쉬는 게 좋은지를 다 계량화시켜 보는 거예요. 과학적인 연구니까. 이렇게 해서 자, 40분 작업에 5분을 쉬었더니 그날의 생산량이 만약에 700이었고 50분 작업에 10분 쉬는 걸로 해봤더니 생산량이 뭐 1000이었고 이렇게 했더니 뭐 900이었고 해보세요. 해봤더니 50분 작업을 하고 10분 쉬는 게 최고로 나왔어. 이게 이제 시간상으로 최선의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1000개가 최대라면 1000개 요 공장의 직원이 만약에 100명이라 쳐보세요. 100명? 100명이라면 자, 단순하게 평균만 내면 한 사람한테 10개만 맡기면 된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한 사람당 10개 하면 되잖아요. 1000개 나오니까. 그런데 테일러가 시간과 동작을 연구해서 여기서 표준 작업량을 설정해요. 그래서 자, 표준적인 작업량을 설정한다. 근데 이 표준량이 단순하게 이렇게 평균 낸 양이 아니. 이 표준이 뭐냐면 여러분 이 1000개를 만들 때 100명의 직원들 중에도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해도 뭐 20개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19개도 있고 16개도 있고 14개, 10개, 뭐 9개, 7개 다양하겠죠. 소위 말하면 손이 빠른 사람은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것이고 늦거나 좀 그 나이가 있는 사람은 좀 덜 만들기도 하잖아요. 이럴 때 여기서는 단순하게 평균적인 양을 주는 게 아니라 숙련된 사람이 할 만큼의 업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인류 직공이 할 만큼의 양을 표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한 15개를 준다 쳐보세요. 자, 모든 사람들 여기서는 이제 인류 직공이라고 하는 거. 자, 인류 직공이 할 만큼의 양을 준다는 걸 기억하죠. 자, 인류 직공의 양이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량을 표준으로 제시를 한 다음에 이 이상을 해낸 사람한테는 높은 성과급을 주고 그걸 달성 못하는 사람은 낮게 줘요. 돈을. 이렇게 관리하는 거예요. 결코 그 사람을 위한다고는 보이지 않죠. 굉장히 착취하는 거예요. 착취 지금. 그래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 정말 잘하는 사람을 딱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하면 보너스를 주고 안 그러면 안 주고 이런 관리 방식. 굉장히 사람을 기계처럼 부려먹는 방식이. 이게 과학적 관리였어요. 관리. 자, 이 당시에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이제 특징이 여러분 참 여기서 이 당시에 이제 테일러와 더불어서 관리를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포드하고요. 포드. 자, 포드는 다 아는 사람이죠. 포드 회사, 자동차, 그리고 페이얼 같은 사람들이 나와요. 다 보면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했던 학자들 또는 사람으로 보시면 돼요. 합리화를 추구했던 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해서 이윤을 높이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이 당시에 여기는 이제 특징이 첫 번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이때는 사람을 돈만 아는 존재인 경제인관으로 가정해요. 자, 좀 길게 보자면 이거를 합리적 경제인관이라 하죠. 합리적 경제인관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사람들은 그 동기부여가 보상에서 나온다라고 봐요. 제일 사람의 욕구 중에서 하위에 있는 욕구가 바로 이런 경제적 욕구예요. 돈 주면 한다. 하급 차원의 욕구. 하급 차원의. 그리고 이때는 중요한 변수가 바로 공식 구조예요. 이 공식 구조가 뭐냐면 조직의 어떤 규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말하죠. 이게 지금 봤던 표준 작업량. 모든 사람한테 얼마 해라 라고 해서 딱 할당된 양이 있단 말이죠. 이게 다 공식 구조. 그 사람한테 조직에 의해서 부여된 어떤 그 권한, 책임, 역할, 이걸 바로 공식 구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부가 모든 직원들한테 할당된 양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공식 구조라는 거죠. 자, 이때는 중시했던 가치가 기계적인 능률이었다. 기계적 능률성을 중시했던 이론. 많이 들어봤단 말이죠. 이때는 그냥 양적으로만 많으면 된다라고 봤어요. 양적 능률. 양만 많으면 돼. 인간의 가치가 필요 없어. 오로지 양만 많으면 된다. 이게 이제 과학적 관리론. 그런데 지금 보듯이 전체가 사람의 감정 등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기계 부품처럼 막 취급을 하다 보니까 이를 비판하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론이겠죠. 그래서 이놈은 앞에는 이놈에 대한 반발로 나왔다. 반발.
자, 인간관계론 연구했던 사람은 메이오라는 사람이, 엘튼 메이오. 메이오가 호성 공장에서요, 실험을 해요. 과연 생산량을 제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연구해 보면서 뭐 조명도 바꿔보고 중간에 뭐 간식도 줘보고 다양한 실험해 봤지만 이 연구에서의 결론이 뭐냐면, 결론, 비공식 집단이 합의한 규범이 생산량을 결정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 말, 자, 비공식 집단의 규범, 비공식 집단의 규범이 자, 생산량을 결정한다. 결론. 자, 우리가 조직에는 공식 조직과 또는 집단과 비공식 조직 또는 집단이 있었죠. 자,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 만드는 개인적으로 어떤 선호가 같은 사람들이 만든 게 뭐였다? 이게 비공식 조직이었죠. 우리 NGO는 공식이다, 비공식이다. NGO는 공식이었다. 사적인 조직 또는 사적인 분야에 있는 공식 조직이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그 조직의 목표를 위해서 모여 있고, 이 조직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바로 공식 조직이었고, 이거는 이제 비공식이죠. 그러니까 조직에서 일하다가 일종의 뭐 등산회라든지 또는 축구회가 있다. 이 축구에서 축구하고 나중에 그 술 한잔 먹으면서 말하는 거죠. 직원들끼리. 야, 우리가 회사가 지금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는 불리하다. 지금 현재 모든 사람한테 좀 우리 능력 이상의 많은 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을 해낸다면 사실 우리 누군가는 해고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10명이 하면 될 것을 그 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시키다 보니까 그것은 몇 명은 필요 없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뭔가 해고 위험도 있고, 우리가 뭐 기계냐, 조직 이렇게 많은 양을 부과했을 때 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 회사가 우리 조직에서 우리한테